흰 눈이 쌓인 스키장에서 보드를 즐기던 남성. 그 앞으로 검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곰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충돌은 피한 상황. 본격적인 동면철이 지난 12월에도 일본에선 곰 목격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곰 습격피가 가장 컸던 아키타현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작진이 이곳에 오기 불과 3일 전 곰이 출몰했다는 마을. 주민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6日の日の通勤時間帯に見かけてるんだ。 6일 오전 8시경 개와 산책을 하던 시민. 갑자기 돌아서 도망칩니다. 곰이 차도를 건너왔던 겁니다. またかっていう感じだよね。もうなんかほら集中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怖いね。車降りる時にこれ見て出てないか確認してから降りたり。 이런 상황 속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습니다. 코마 굿즈ありますか? はい、こちらになります。 대형 철물점에 마련된 곰 대비용품 코너. 鳴らすことで音をパーンっていう大きい音を鳴らしてワンワンっていう犬の音が鳴ります。 우와, 고추 냄새 이런 거구나. 매운 거. 今年が一番です。去年の例えばクマスプレーだと15倍は売れてます。 이젠 일상이 된 곰 출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곰 사냥을 전문적으로 해온 수렵인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9대째 수렵 생활을 해온 스즈키 씨. 65년간 수많은 곰들과 만났던 흔적이 집안 곳곳 남아 있습니다. 거의 저만한 것 같은데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그런 그에게도 최근과 같은 빈번한 곰 출몰 사태는 낯설기만 합니다. 私は子供の頃はクマと会うってことは運のいい人だけが会えるっていうぐらい住み分けができていたんです。 산간 지역은 이미 눈이 쌓인 12월 초중순. 아키타현에서는 어제 오늘 합해서 총 19건의 목격 건수가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수렵인들이 실제 곰 사냥을 하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クマの足跡っていうのは人間の足跡と結構似ています。前足はこういう感じ、後ろ足はこういう感じ、少し細長いんです。 눈 쌓인 산길은 오르기 힘들 만큼 험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야? 이곳에서 수렵인들은 곰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ね、どんどん発展していく中でやっぱりこういう自然と人との関わりっていうのが少しずつ薄れてきていて、それが結局マタギとかハンターの減少にもつながってたと思うんですね。 이 마을에 남은 수렵인은 이제 5명뿐입니다. 지속되는 곰 출몰의 근본적 원인은 뭘까? 대형 포유류의 서식 분포를 연구한 도쿄 농공대 팀을 찾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지냈던 공간이 이제 사람들이 빠지고 거기에 공간이 이제 방치가 되면서 동물들이 이용하기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됐고, 반달가슴곰의 서식 분포는 78년부터 40년 동안 2배 증가. 꽃사슴, 멧돼지, 사냥, 원숭이, 불곰 등 다른 대형 포유류 또한 2배 가까이 서식 영역을 늘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확연히 증가하는 거는 거의 일본이 유일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곰과의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피키오. 그들이 찾은 비책. 名前はエルフって言います。私たちベアドッグというふうに呼んでます。 베어독의 주 업무, 곰을 쫓는 일입니다. 뛰어난 후각으로 곰을 추적, 짖어서 마을 밖으로 몰아냅니다. クマたちとても学習能力が高い動物ですので、その人慣れしてしまう前にきちんと人の怖さを教えるっていうことで追い払いっていうところを行い始めました。 장기적 관찰과 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동원됩니다. 꿀로 곰을 유인한 후 포획, 개체 측정 및 발신기 부착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방사 시 소음을 내어 인간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학습시킵니다.
2010年以降は人身事故は人間の活動エリアでの人身事故は0件に抑えることができてますね。 줄어든 사람, 늘어난 야생동물의 서식 영역, 인간과 동물의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아키타현 취재를 다녀온 김민정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산속 눈길을 헤치며 취재하셨네요. 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 시기면 겨울이고 곰들이 겨울잠을 자는 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11월 초에도 일본 곰 피해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제 2주 뒤면은 곰이 동면에 들 거라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좀 안정화될 것이다. 네. 네. 근데 한 달이 지난 12월 달에도 지금 곰이 출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키타현에서는 올해만 하더라도 네. 10,000건 넘게 곰이 목격이 됐고 지금 12월 달만 하더라도 250건 가까이 목격이 됐다고 네네.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이 아, 네. 출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평일 대낮인데도 거리가 한산했고 취재 중에 만난 택시기사 말로는 연말인데도 다들 저녁 외출을 꺼려해서 수입도 예전보다 반절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언제 곰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아니 왜 곰이 겨울잠에 아직도 안 드는 걸까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엔 지진이 잦잖아요. 곰들도 지진을 느껴서 동면에 들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 제가 마침 그 일본에 있었을 때 지진이 났었거든요. 지진이요? 네. 네네. 그 숙소에서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삑 하고 재난 경보음이 울리더니 1, 2분가량 호텔방이 양옆으로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1, 2분씩이나.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얼마지 사고를 안 이어져서 너무 다행인 네. 거고. 근데 사람들 이렇게 놀라는데 곰들도 그렇다면 놀랄 거잖아요. 그래서 못 자는 건가요? 저 계속 물어봅니다.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요. 네네. 사실 지진과의 연관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오히려 기후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랑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곰들의 겨울잠이 짧아진 거죠. 네네. 그래서 일본 기상청에서는 12월 하순까지 평년보다 2, 3도 정도 기온이 올라서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이 될 거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렇게 뭐랄까요? 자연의 사이클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이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곰들이 동면을 하는 이유가요. 이 겨울이 춥고 또 식량도 부족하니까 이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이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동면을 갖다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요즘은 날씨도 따뜻해 그리고 뭐 민가도 가까워 그러니까 식량 조달이 훨씬 더 수월해진 것이에요. 네. 이 며칠 전에도 이 감나무 위에 앉아서 감을 먹던 곰이 7시간 만에 포획되기도 했고요. 네. 이 곰이 닭장을 뚫고 들어가서 이 닭을 잡아먹는 일도 많다고 해요. 네네. 네, 이대로라면은 1월이 돼도 이 곰들이 동면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먹을 걸 찾으러 집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무서울 일입니다. 재산 피해도 상당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일본에는요 곰을 대비한 보험 상품까지 등장했는데요. 네네. 스키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숙박 시설 등에서 곰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영업 중단 피해 같은 게 생길 때는 네. 최대 1,000만 엔이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9,4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 지난달 30일이죠. 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 예산에 34억 엔을 반영했어요. 네네. 여기에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냥꾼에 대한 인건비, 지자체용 포획 장비, 그다음에 드론 감시 체계 지원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자체들도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도치기 현에서는 주민들이 곰을 향해 사격을 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진행했고요. 이런 훈련이 있군요. 네, 아키타현에서는 적외선 드론을 이용해서 곰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네. 드론에 스피커를 달아서 사냥개 소리를 들려줘서 멀리 쫓아내는 작전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기발한 노력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게 왜냐하면 곰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참 두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서 생긴 문제라 조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포획을 하더라도 뭐 일정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홋카이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닝이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조닝은 그 사람이 사는 마을과 야생동물 서식지 사이에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네. 마을로 들어오면 무조건 포획을 하고 완충구역에선 피해를 줄 경우에만 포획을 하는
일종의 선을 긋는 거죠. 아하.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의 서식지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들어보니 인간과 동물의 또 다른 공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